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북 음성에 입주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모텔 황제가 최근에 또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요, 본 물건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요, 모텔 황제의 이제 유튜브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인데요. 모텔 황제가 가장 왼쪽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매매 가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계셔서요. 그 말씀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에 각각의 이제 요건이 있죠? 요건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사용 승인일과 매매 가격 두 가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대지 면적과 매매 가격과 두 가지 요건만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승인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습니까? 매매 가격에 하락하는 요인에 해당되겠습니까? 매매 가격에 높게 형성되는 요인에 해당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용 승인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매매 가격은 낮게 책정되는 거고요. 사용 승인일이 최근에 신축된 모텔은 감가가 얼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는 요인이 충족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우리가 이제 땅의 면적이죠? 땅의 면적. 모텔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건물이 있으면 이 땅의 면적이 대지 면적이죠? 이 땅의 전체적인 면적. 이게 이제 대지 면적인데요. 대지 면적이 넓으면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겠죠? 두 가지 요건만 비교했을 때요.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이 조금 적다, 평수가 적다 그러면 매매 가격에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요인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연면적은 뭡니까? 연면적.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죠? 모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층부터 이렇게 해당 모텔처럼 여기에 이제 층수가 빠졌네요. 층수가 지하 1층부터 이렇게 7층까지 형성된 모텔인데요. 각 층의 이 바닥 면적 있죠? 각 층의 바닥 면적 지하층부터 7층까지 그건 총 8개 층이네요. 이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총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용적률, 산적, 연면적도 있는데요. 우리 공부상에 확인해 보시면요. 그 면적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은 지하층 바닥부터 가장 높은 층의 바닥 면적까지를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7층까지니까 8개 층, 8개 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연면적이죠. 이 연면적이 넓으면 어떻습니까? 건축 비용이 많이 들겠죠? 건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현재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텔을 직접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취득 원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면적이 높다는 것은 매매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는 요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영이냐 아니면 임대 중이냐도 중요한데요. 직영적인 물건이 아무래도 매매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겠죠. 임대 중인 물건은요,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텔 관리라든지 고객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 중인 물건보다는 직영적인 물건이 매매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는 요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융자는, 최대 융자는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현재 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융자가 많다, 현재 융자가 많다는 것도요, 매매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는 요인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융자를 다시 받는 것보다 현재 융자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은요, 이 현재 융자를 우리가 취득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그대로 채무 인수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물건에 해당되죠. 그래서 매매 가격을 높게 형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 매출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죠. 네.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모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 매출은 매매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월 매출이 높다면 평균적인 해당 물건이요, 월 매출만 제외하고요, 모든 요건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물건처럼 6,500만 원이 아니고요, 한 3,000만 원밖에 월 매출이 안 나온다.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네, 하지만 해당 물건처럼 평균적인 월 매출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 상승시키는 요인에 충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실수 어떻습니까? 객실수도요, 이 연면적이 넓으니까 객실수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럼 객실마다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객실수가 많다는 거는 매매 가격에 매매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는 플러스 요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용도 지역은요,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이 매매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에 충족되겠죠. 상업지역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형성되는 물건이요, 숙박업소는 가장 높게 형성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기타 그 밖의 용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시킬 수 있는 요인에 충족하기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도요. 공시지가는 한 평당 우리가 땅값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죠. 네, 그래서 공시지가, 네, 이건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네, 공시한 가격이죠. 네, 공시한 가격이 높다면 당연히 매매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는 요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요, 매매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리모델링 유무. 예.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했으면, 예, 소유자의 취득 원가가 당연히 높게 형성되겠죠? 그렇다면 그분이 받고자 하시는 매가가 상당히 호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호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면 매매 가격은 호가에 인접해서 모텔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된 물건은 매매 가격을 플러스할 수 있는 요인에 충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 가격 어떻습니까? 감정 가격이 높게 나와야 당연히 매매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감정 가격이 낮다면 매매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득 가격도요, 매매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만약에 이제 현재 소유권자가 취득 가격이 만약에 이제 뭐 25억에 취득을 했다면 매매 가격을 막 35억씩 이렇게 받기는 어렵겠죠. 10억에 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취득 가격이 높다면 매매 가격도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서 우리가 취득 가격 나왔기 때문에요. 취득 가격 이하.
취득가격 이하 급매매로 진행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취득가격 이하 급매매로 진행하는 물건. 취득가격이 25억인데요. 뭐 22억에 이제 진행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현재 소유자께서 취득가격 이하로 급매매를 한다는 거는요. 뭔가 본인이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본인이 손실을 보더라도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죠. 그 위험. 현재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위험이 여러분께, 매수인이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매수인에게 이게 전가가 되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전가가 되는 건지. 전가가 되는 물건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물건을 취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봤을 때 현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전가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위험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기 전에 이런 물건 분석, 기본적인 물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물건을 분석하실 수 있는 먼저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야 우리가 경제적인 분석 활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만 여러분들이 뽑아서 그 물건에 임장을 가셔서 지역 분석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 보시고 그 다음에 매출이 정확히 나오는지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런 중요한 절차를 통해서 매출이 정확히 나오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신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 음성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322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118322번이요. 사용 승인일 2007년 11월 12일 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2평, 연면적 604평입니다. 객실이 44개인데요. 연면적이 604평이면은 우리가 객실 평수가 일반적인 모텔에 비해서 넓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가 37억에 진행 중이시고요. 현재 소유권자는 직용으로서 운영하고 계시죠. 현재 융자는 23억이지만 최대로 29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기 자기 자본 8억으로서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월 매출 6,500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42개, 주차는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212만 4,959원에 해당되는 충북 음성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본 물건은 우리가 소유자께서요, 2017년 8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시고요. 현재까지 직영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취득 당시, 이때 당시 말이죠. 이때 당시 약간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소유자께서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셔서요. 수리를 완료하셨습니다. 수리를 완료하셨고요. 이 정도의 판단력이라면 현재 소유자께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숙박업소를 경험한 유경험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2억 5천만 원이면 전체 리모델링 금액은 아니죠. 이 정도 규모면은요,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최소한 한 8억 정도는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투자하셨다는 거는요, 본인이 어느 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되고, 어떠한 부분은 내가 시설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쓴다는 개념은 경험이 있다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이 이렇게 시설 투자도 하시고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매출을 꾸준히 이렇게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마친 다음에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관리도 잘 하시고 시설 관리도 잘 하시고 고객 관리도 잘 하시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께서는 이제 법인으로서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법인 소유. 네.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법인 소유, 갑이 법인으로서 본 물건을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본 물건을 이제 취득하시는 입장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되고요. 을은 무조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성립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건요. 법인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는요. 취득세가 이게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네. 예외적으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취득세를 거의 납세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래서 4.6% 매매 가격의 4.6%를 원칙적으로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인을 이전하는 거라서 취득세는 우리가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여러분 먹자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또한 유흥 상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유흥 상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실이 42개면요. 우리가 객실을 만실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객실 42개를 평일 기준 만실로 한번 우리가 채워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어떻게 42개를 어떤 손님에 의해서 42개를 채우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손님이 어떤 손님입니까? 연인 손님이죠. 연인 커플 손님. 네. 아베크 손님은요. 42개 중에요. 한 22개 정도 채우면 아주 훌륭합니다. 한 50% 정도. 50%에서 60%까지 채우면 더 좋은데요. 해당 지역상 봤을 때 연인 손님을 42개 중에 22개, 약 50% 정도 이 정도 연인 손님으로서 판매를 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판매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장 손님이요. 출장 손님, 비즈니스 손님, 이런 손님 같은 경우는요, 한 15개 정도. 이런 손님은 아주 객실을 판매하기가 상당히 좋은 손님인데요. 월요일 날 출장을 오시면 언제까지 숙박을 하시죠? 이분이 목요일까지 이제 숙박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이 손님만 잘 유치하시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객실 42개 중에 15개는 채우고 가는 겁니다. 판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만 더 팔아도 그날은 16개, 17개, 18개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출장 손님은 카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도요. 이렇게 출장 손님을 42개 중에는 한 15개 정도 이렇게 확보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남죠? 유흥손님. 유흥손님은 한 5개 정도 판매하시면 만실이 되시죠? 총 42개.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42개를 굉장히 지금 아주 훌륭한 비율로 판매를 해서 만실을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물건의 우리가 이자 지급액과요 기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모텔 황제가 말씀드리는 29억에 대해서 투자자 한 명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29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3.8%의 이자율 적용이 되시겠고요. 1년에 1억 1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살펴보시면 9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에서 6,500만 원에서 920만 원 이자 지급에 부담하시고요. 네,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공격적인 투자자, 안정적인 투자자를 떠나서요. 이번 시간에는 29억에 대해서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9억 초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은요. 실인수가 자기 자본 8억 투자하시죠? 네, 8억 투자하시면은요.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 순수익은 2,4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하시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요 36%입니다. 36%. 여기에서 36%는요 오토 운영 시 이렇게 36%입니다. 오토로 운영하는데 36%면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오토로 운영한다는 것은 직원 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네, 직원을 더 고용하면서도 수익률이 36%이기 때문에 오토 운영 시 36%면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토로 운영하게 되면 직원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청소직원. 매출이 6,500만 원이면요 청소직원 3명이면 가능하겠죠. 부부 한 팀에 배팅 한 분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자 직원 2분에 남자 배팅 1명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시고요. 카운터 직원 실장님은 2분 고용하시면 되겠죠. 2명. 그래서 격일제 24시간씩 격일제 근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소 인원이거든요. 최소 5명인데요. 만약에 소유자께서 음성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자주 왕래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배인을 1명도 고용해야 되겠죠. 지배인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 이렇게 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지배인님들도 식사를 많이 준비를 해주세요. 식사를. 그래서 이제 청소직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식사를 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까지 하시거든요. 카운터 직원 2명 같은 경우는 식사비를 따로 한 달에 20만 원씩 주신다든지 아니면 사입을 해서 재료를 사입을 해서 지배인이 식사를 좀 준비해서 같이 있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직원은 5명이고요. 내가 지배인 1명 정도는 더 고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6명에 이렇게 고용하셔서 운영하시고요. 만약에 추가로 직원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또 직원을 고용한다면 어떤 직원이 필요할까요? 식사 담당 직원이 1명 더 있으면 되겠죠. 식사 담당 직원 1명, 여자분을 고용하셔서 6명에 대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분은 이제 식사만 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수건이나 가운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필요한 간단한 어떤 그런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분이 다 담당을 해주시는 거죠. 가운을 갠다든지 수건에 대한 띠 작업을 이렇게 좀 해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청소라든지 업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분이 좀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직원이 7명이 필요하고요. 최소한 5명이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이 36%고요. 모텔 환대가 36% 책정한 거는요. 6명까지 기준한 겁니다. 6명. 이렇게 6명 고용했을 때 36%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충북 음성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